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은 풍부한 이야기의 보고라고 불리는 만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특화 콘텐츠를 살펴보고 관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경북의 대표 콘텐츠는 무엇인지 그리고 네. 그동안의 성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경북 지역에는 시군마다 지역 특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불과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덕이 이제 그 바다의 수호봇이라는 테마를 해가지고 이제 네. 호버트라는 애니메이션 만들었고, 안동에는 이제 강구동 웹툰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영양에서는 이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그걸 이제 주제로 한 어떤 별정원사가 블루투라는 애니메이션 만들었고, 네. 문경에서는 에코랄라, 이제 랄라 시스터라는 캐릭터 또는 이제 뮤직,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지역의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안동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 엄마 까투리를 이제 이 콘텐츠를 이제 제일 성과 있는 걸로 꼽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안동시 이제 홍보대사인 엄마 까투리는 지역에 이제 그 동화 작가이신 권정석 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후에는 굉장히 국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일단은 경상북도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미미했는데 2011년에 경상북도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게 설립이 됐어요. 네. 설립이 되면서 문화 콘텐츠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마다의 지역 특화된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급성장을 했죠, 사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문화 콘텐츠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국 이제 그 17개 시도로 따지면은 굉장히 후발주자예요. 마지막에 이제 설립된 어떤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성과로 보면은 굉장히 괄목한 성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문화부와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제 일단 이제 발표한 2016년도 문화 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를 보면요. 네. 경북도의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이제 1조 1,677억 원 규모. 이거는 이제 전국에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는 좀 후발주자인데도 굉장히 괄목한 성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사업체 수도 한 4,454개 정도 되고, 여기 종사하는 어떤 그 종사자 수도 13,000명이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벌써 2023년이니까 네. 이보다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성장했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주 상위권 자리 잡고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전에 콘텐츠 산업에서 불모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이런 어떤 경북의 지역별 어떤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굉장히 활력을 이제 불어넣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경북의 이야기, 여러 가지 문화 자원이라든지 어떤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경북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화, 세계 시장에 내놓자라는 의미로 K 스토리 페스티벌을 안동에서 개최를 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안동을 소재로 한 어떤 안동을 소재로 해서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 창작물들, 영화, 애니메이션 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소개됐고, 기존에 이제 영화 감독이라든지 기존의 창작자들이 이제 예비 창작자들과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 이 자리에 음악 카투리,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도 소개됐고 여러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전국에 이제 콘텐츠 관련된 유명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와서 안동에 경북의 콘텐츠 산업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그 행사장에 와가지고 경북에는 무궁한 이야기들이 있다. 네. 그거는 영화를 만들든 메타버스 영화를 하든지 웹툰을 만들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든지 이야기가 소재로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소재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글로벌화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경북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엄마 까투리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앞서도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엄마 까투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엄마 까투리 같은 경북도 안동시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사실 2011년도에 우리 이제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에 네. 이미 안동시가 영상 미디어 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별도로 안동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엄마 까투리를 소재로 한 어떤 그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다음에 캐릭터도 만들고. 네. 그랬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콘텐츠 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게 됐죠. 네. 그게 이제 2016년 8월에 첫 방영을 했습니다. 첫 방영했는데 사실 TV EBS를 통해서 첫 방영했는데 이제 첫 방영된 지 한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를 이루면서 뭐 방송, 뮤지컬, 뭐 캐릭터 라이선싱 뭐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집중되면서 이제 한 4억 8천만 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앞서 언급했던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내용이 좀 이렇게 무겁고 실제로 원작이 조금 슬픈 네.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반해가지고 이제 TV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캐릭터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귀여운 어떤 캐릭터로 이제 새롭게 이제 꾸몄고 내용도 이제 까투리 그 사형제가 어린 까투리 사형제가 이제 사실 자연과 모험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또 이제 엄마의 어떤 모성애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가는 좀 밝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꿈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먹혀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 까투리 TV 애니메이션 성공으로 이제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뭐 케이블 TV라든지 뭐 IPTV, VOD, 모바일 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모바일 이제 앱 어플로도 이제 만나볼 수 있고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2017년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해외 한 29개국에서도 수출이 돼가지고 지금 인기에 방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도 굉장히 컸어요. 이제 각종 이제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왕구라든지 네. 책, 그다음에 그 유아용품들 이런데 이제 엄마 까투리 캐릭터가 활용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사업별로 보면 미디어 수익 사업도 있고 뮤지컬 및 키즈 카페 수익도 있는데 네. 제일 큰 어떤 한 96% 정도의 어떤 그런 수익은 왕구라든지 출판, 의류 이런 분야에 있거든요. 네.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왕구 한국 왕구협회에서 제3회 대한민국 토이 어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 컨텐츠 부분에 특별상을 이제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왕구협회에서 준 어떤 상이고 또 클린 콘텐츠 운동본부에서도 사실 베스트 인생 클린 콘텐츠 대회에서 애니메이션 부분 대상을 또 주기도 했고 또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한 2017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이었죠. 이 경북도가 지역 내 메타버스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9월 19일에 이제 그 경북도가 지역 내 메타버스 규제 특구 지정을 추진해가지고 네. 사실 메타버스 이제 생태계를 확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뭐 이 메타버스 생태계 그 조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어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을 경북에 유치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 밖에 이제 그 뭐 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 센터라든지 뭐 산업 안전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농작업기기 실증 연계 플랫폼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특화형 어떤 신규 사업도 이제 메타버스 연계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그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걸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했잖아요. 네. 그 속에 보면은 추진 과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과제를 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좀 이렇게 그 동력을 불어넣는데 좀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기업의 지능형 제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든지 네. 또는 뭐 기업의 공정 경영, 유통 분야 전 분야에 거쳐 가지고 그 이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한류 메타버스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와 또 한류 메타버스 전당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을 일단 구축을 해서 이제 그 한류 문화 자원을 신기술과 융합해서 네. 새로운 어떤 그 활용하는 연구 거점을 경북도가 선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밖에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 대학과 함께 이제 뭐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지원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메타버스 산업이 경북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경북이 다소 이 생소할 수 있는 이 음. 메타버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지금 완전체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완결되지는 않았지만은 미래 그 산업으로서 그 시장성이 있어가지고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것은 시장성이거든요. 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이제 보면 연평균 한 35% 정도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제 해마다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 2030년쯤이 되면은 한 46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자리도 한 19만 개 정도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도가 이제 메타버스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일찌감치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형 무궁무진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를 이제 지나면서 거의 비대면 그쵸. 온라인 네. 중심으로 이제 모든 사업들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실제로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도 그 가상 공간 속에서 실제 공간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뭐 네.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농산물 판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TV에서 홈쇼핑처럼 네.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뭐 석굴암이나 첨성대, 뭐 하회마을 여러 가지 이제 무형의 어떤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여기에다가 또 경북 같은 경우는 뭐 한지라든지 한옥이라든지 네. 뭐 한복 뭐 그다음에 그 한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한국 한류 문화와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 경북이 뭐 큰 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된 한지를 이제 접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녹여낸다 그러면 이건 글로벌화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뭐 K 이제 콘텐츠 산업 지원 진흥 기관이라든지 네. 또는 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뭐 지원 기관이 15개소가 되고 또 지역의 12개 그 대학에서 이미 아마 해마다 한 13,000명 정도의 어떤 이런 인력들이 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풀이 굉장히 그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경북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지금 보면 뭐 GRDP 실제로 이제 총생산 같은 경우는 정리 총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선한 산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타버스를 통해서 관련 콘텐츠를 연결하고 그렇게 되면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종합해 보면 이 경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접목할 수 네.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나 인력 발굴 그리고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이제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 연구단이 집적화를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미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인 독일 이제 프라운호퍼 그 연구소와 메타버스 공동 연구를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미 아마 글로벌 기업과 이제 그 협약 체결했고 또 정부에서 주재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거점 사업의 선정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그 기반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도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메타버스 융합진흥센터 설립 계획도 있고요. 네. 또 이 센터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동북권 메타버스 거점 사업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XR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등 융합하고 집적화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너지 역할을 만들어내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북도는 뭐 이를 이제 그 토대로 해가지고 뭐 앞으로 한류 메타버스 전당이라든지 지역 주력 산업과 문화 관광 분야의 메타버스 융합을 촉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자와 창작자를 연결시킨다든지 네. 또 이제 대학에 이제 맞춤형 이제 그 메타버스 교육을 제공하고 또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투트랙 전략을 계속 펴고 있고 네.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그 경북도 같은 경우는 실무 이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 설치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설치하면 여기서 석박사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분야에 최고의 어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어떤 전략도 있습니다. 네, 경북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우리 지역 축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 축제와 지역 특화 콘텐츠와 결합하려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가 있었는지 사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벌 있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탈과 탈춤이라는 어떤 문화를 특화시켜서 이제 그 진행을 했고 이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매력이 이제 사실 이제 그 관광객이나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 9일 동안 한 88만 명이 다녀갔는데 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새롭게 이제 성공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기존의 안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탈과 탈춤, 사실 안동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렇죠. 콘텐츠잖아요. 네. 이를 연결시켜서 축제화시켰다는 건 중요하고 또 봄에 했던 차전놀이 노국공주, 차전장군 노국공주 같은 경우도 뭐 안동에서 내려오는 차전놀이라든지 노태리 발길을 이제 네. 콘텐츠로 연결하는 어떤 성공한 축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를 축제로 연결시키는 어떤 성공시킨 사례도 있지만은 네. 기존의 콘텐츠에서 뭐 이 전통 콘텐츠를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만든 어떤 성공한 사례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영주에 이제 선비 문화 축제인데 그 사실 선비라는 이제 이미지가 보면 좀 이렇게 차분하고 네. 점잖고 이게 좀 사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 트렌드 잘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제 추석 연휴 동안 그 형성되는데 한 12,000명이 몰렸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선비의 어떤 콘텐츠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떤 동화 접목시켜서 앨리스의 있는 선비 세상이라는 어떤 주제로 열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지금 탈바꿈시켰어요. 네. 선비 문화를.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랑 영주 선비세상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지자체에서 콘텐츠나 스토리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기대 김택한 교수의 말을 이제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이야말로 사실 많은 문화 자원과 스토리를 콘텐츠화해 뭐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K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글로벌 트렌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글로벌화 시키느냐가 이제 나가는 건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글로벌 콘텐츠의 어떤 뭐 글로벌화 스토리 산업의 콘텐츠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대중문화 산업, 지구촌 대중문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이런 OTT 산업을 사실 자국 중심의 그 문화 산업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도 뭐 K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경북도나 각 지자체에서도 메타버스나 지역 콘텐츠를 연결하는 그런 콘텐츠 산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만이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사실 묻혀있는 게 아니고 묻히지 않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관광이 되고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특화 콘텐츠 현황과 향후 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